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3번만 오면 촬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생겼어. 그건 맞죠? 하지만 뒤통수밖에 안 나옵니다. 길거리 캐스팅.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네요. 자, 방금 우리 봤듯이 우리가 전 시간부터 했던 게 무슨 관계? 국제관계죠?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현실은 말이죠. 힘의 논리입니다. 네, 이게 현실주의. 자, 선생님, 아닙니다.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이고 서로 평화와 공조를 해나간다. 어느 쪽 입장이세요, 여러분들? 현실주의. 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현실주의랑 자유주의를 이제 살펴볼 건데 보시면 우리 세상엔 둘 다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현실주의가 볼 거예요. 자, 영상 재밌게 봤죠, 여러분들? 예. 네. 갑자기 뭔가 카메라를 켜니까 얼어붙은 것 같은데 평소처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예. 오케이? 네. 자, 일단은 현실주의에서의 인간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간관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이, 즉 사람이 모여서 국가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얘기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인간관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였다? 홉스였다. 자, 홉스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리바이어는 그렇죠. 오, 역시. 무슨 뜻이죠, 리바이어는? 성명 아닌가? 자, 그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죠, 그렇죠? 절대군주 얘기를 하면서 리바이어는 성경 욥기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오케이? 네. 아까 그림 봤지만 이 괴물의 모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힘이, 사람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군주이자 사회계약서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홉스는 우리가 왜 사회계약을 맺자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니? 혹시?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나? 혹시? 거기까지. 권력의 정당. 자연 상태는 어떠하냐면 아까 나왔지만 만인에 대한 무슨 상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무슨 상태? 늑대 상태? 늑대 상태. 바로 맞춰. 딱 아는 친구는 딱 알잖아. 오케이? 그럼 인간은 이 만인의 늑대 상태에서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굉장히 셀피시요. 굉장히 서비스한. 네. 그렇죠. 자, 그대로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어디에도 투영이 되는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도 투영이 된다. 그렇죠. 국가 간에도 투영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게. 자, 국가는 국익을 우선시할까 아니면 도덕성을 우선시할까? 이기. 국익을 더 우선시할까? 왜냐하면 국익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논리를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힘의 논리. 자, 힘의 논리. 왜냐하면 필기하고 있니 얘들아? 필기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필기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이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항상 뭐가 상존하는 것이다? 갈등과 전쟁이 상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한다? 네.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논리를 강조한다. 힘의 논리.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가겠습니다. 이 국제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듯이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정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선생님? 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다라고 보시면 우리 사회는 완전 그대로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역시 어떻게 보면 국제 경찰이나 국제 군대라든지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국가나 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세력 균형을 강조해요. 세력 균형. 그 다음에 안보 동맹을 강조합니다. 이게 세력 균형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힘을 키우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쉽게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세력 균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가 유지돼? 서로 싸우진 않지만 평화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이제 현실주의를 상당히 강조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 PPT랑 같이 한번 비춰주십시오. 국제정치는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모겐소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국가의 이익이 무엇보다 앞선다? 국가의 이익과 도덕성이 충돌할 때 도덕성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녕과 국익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자?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죠. 그렇죠? 의무징병제입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상태예요? 전쟁. 네. 뭐 휴전 협정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와 이념과 목적이 다른 그런 국가와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 균형이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뭘 써줄 거냐면 사례를 들어줄게. 그 다음에 현실주의 사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뭐 투키디데스 아까 들어봤죠? 투키디데스. 자, 투키디데스 얘기부터 가자면 이거는 그리스 전쟁사를 얘기를 합니다. 투키디데스.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아 예. 보셨나요? 19금인데. 어. 굉장히 이제 폭력성이 짙은 영화인데 볼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 TV 지나가다 OCN에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들 알죠. 300 보면 굉장히 용맹한 300명의 몸짱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 그리스로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대군을 이끌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00명의 용감한 용사들이지. 근데 스파르타가 참전하는 사실을 듣고 이제 누가 같이 참전합니까? 스파르타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리스 아테네도 같이 참전을 하죠.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세력 균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군에 맞서서 이때부터 어떤 군사 동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키디데스의 전쟁사, 그 다음에 이제 냉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양념 정도 친 거고, 냉전 상태일 때 이런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공산주의 세력이 뻗어나간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유주의 진영에서 만든 군사 기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N으로 시작합니다. 나토. 그렇죠. 자, 나토입니다. 나토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뭡니까?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오늘 좀 사만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데 예. 좀 좋아요. 역시 이래서 내가 여기서 수업하고 싶어요. 역시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엔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작동하고 있냐면 유엔은 상당히 많은 어떤 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등등이 있는데 뭐 경제사회, 이사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보리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안보리에서 보면 이제 상임이사국이 취소, 그러니까 거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유엔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통과시키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상임이사국 5개국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입니다. 근데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에서 9개국이 전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국 1개국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건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국권에 비해서 상임이사국의 힘이 여전히 어떠하다? 강하다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이제는 자유주의 이론, 즉 이상주의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영영 가라앉아버릴 것만 같았던 이상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재탄생되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정치의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국제정치의 자유주의 이론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자,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계속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누구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봤는데 일단은 이 학자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죠. 칸트라는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분쟁 관계에서는 국가는 도덕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아까 현실주의에서는 도덕성 말고 어떤 점을 강조했었어? 국익을 강조했었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고요. 자, 그래서 국가의 이익보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하여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국제 문제는 바로 국가가 도덕성을 확보해야 해결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필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인간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간관. 자, 여러분들 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 선택인데 친구랑 시비가 붙었어. 오케이?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 협력을 타협하는 겁니까? 대화 협력을 타협하는 거죠. 그렇죠.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 시비를 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과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뭐에 이어진다? 국가 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끼리는 서로 이성적인 타협과 협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국익이 도덕성보다 더 중요했지만 여기는 어때? 국익이 국익이 아니라 떨리네요. 자, 국익이 어이구 자, 아이고 왜 이럴 수도 있죠. 파이팅. 자, 국익보다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보편적 원리. 우리가 이제 보편윤리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 어떤 문화권을 전부 벗어나서 어떤 문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보편적 원리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자, 보편적 원리에 깔려있는 가치들을 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자유를 중시하고 그렇죠? 네, 평등. 그리고 인간의 무슨 성? 존엄성을 중시합니다. 네. 그걸 강조하는 게 보편적 원리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무정부 상태를 강조합니다. 자,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데 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도 무정부 상태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오케이? 무정부 상태이긴 하지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갈 수 있다? 협조. 그 다음에 뭐 공조라고도 얘기하죠. 공조. 평화. 연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케이? 비록 무정부 상태이지만 이 무정부 상태를 잡아줄 만한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국제법과 국제기구, 그 다음에 국제규범이라고, 보편적 원리 국제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세력균형이랑 안보동맹을 강조했는데 여기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아까 나왔었는데 집단
안보입니다. 집단 안보 전략. 이 집단 안보 전략은 뭐냐면 여기는 세력 균형이죠. 힘대 힘을 키워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 간의 경쟁이었는데 여기는 힘의 우위를 강조해서 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국이 침략해 올 수 없도록 집단적으로 안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줄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유엔은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죠. 유지군의 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냐면 유엔의 총회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제 안보리랑 달라요. 안보리는 굉장히 이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군사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면 총회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안건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붙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유엔 총회는 투표 방식이 1국 1표주의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상이 깔려 있냐면 주권 평등주의가 깔려 있어요. 국가들마다 주권은 어떠하다? 평등의 원칙이 깔려 있다. 오케이? 이게 자유주의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Understand? 네. 그래서 이제 PPT로 돌아가 보시면 어떤 걸 강조하냐면 국제기구와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규범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하자? 제도를 개선해서 집단 안보를 형성하자. 그리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은표가 오늘 뭔가 대답이 없네, 뭔가. 아, 메타가 없네요. 메타가 없어. 네. 자, 좀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봅시다. 은표는 누구를 가장 믿고 있니? 3반에서. 믿을 사람 없네요. 믿을 사람 없다고. 네.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만 믿을 수 있다. 네. 그럼 현준이를 이제 미들맨으로 갑시다. 오케이? 아, 네. 자, 어떤 사례를 들 거냐면, 자, 따라오세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죄수의 딜레마? 어디서 들어보면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예.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보지 않았나? 네. 그렇지. 아, 자, 은표랑, 아까 누구였죠? 현준이. 정답. 여기 있습니다, 현준. 은표랑 현준이가 있는데,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조금 약간 무리한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둘이 이제 잡혀갔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는데, 둘이 자백하면 5년, 둘이 부인하면 1년, 너만 자백하면 3방, 너만 부인하면 10년이에요. 오케이? 여기 B랑 A랑 어떻게 돼 있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셔서. 자, 은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자, 부인, 그 다음에 자백이 있죠. 그렇죠? 자, 현준이도 뭐가 있습니까? 부인도 있고 여기는 자백도 있는 거죠. 자, 부인과 자백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다시 좀 그릴게요. 자, 현준이는 부인 할 수 있고 자백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좀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이 부인하면 몇 년이에요? 1년씩이죠. 1년씩. 자, 은표는 자백해버렸는데 현준이는 부인했어. 어떻게 되니? 현준이는 10년 살고 은표는 바로 풀려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년이 되고 여기는 5년 둘 다 자백하게 되면 5년이라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자, 이 상황에서 현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가장 최선의 방안이에요? 부인을 하겠습니다. 부인을 한다고. 네. 네. 은표는 저는 자, 이렇게 영원할 것 같다던 둘의 우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오케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택지는 뭐니?
자백이지. 그치? 자백하면 형량이 0년으로 줄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뭘까요? 현실주의야, 자유주의? 현실주의지. 오케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자, 사슴 사냥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사슴 사냥 게임.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뭐 가정 해보게 하면 뭐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위기가 찾아왔어. 10년도 없는 거야. 근데 3반이 살아남았어. 선생님이 딱 필두로 너희들 이제 26명 이끌고 화방산을 갈 거야. 고라니를 잡아야 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고라니 여기 이제 고라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발그림인데 오, 네. 약간 뭔가 게임이 할 게 같네요. 자, 이렇게 내 친구들이 이렇게 고라니를 26명이서 산을 빙 둘러쌌습니다. 오케이. 자,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서 올라가야 돼. 근데 현준이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 잡으면 26명 다 못 먹어. 그래서 현준이가 어떻게 했냐면 나 혼자 몰래 잡아서 죽여서 먹겠다라고 팍 달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현준이가 달려가는 거 은표도 흥분한 거지. 그러면서 이 포위망이 어떻게 된 거야? 흐트러져가지고 고라니 탈출하게 된 거야. 이거는 현실주의야, 자유주의? 이것도 현실주의지.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굉장히 이런 논리로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자, 힌트를 줄게. 요즘에 선생님이 정말 재밌게 보는 웹툰이 있어요.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과거로 돌릴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딱 돌릴 수 있어. 능력자는 처음에 어떤 능력을 쓰냐면 이거를 도박판에 씁니다. 도박판에서 쓰면 무슨 패가 나올지 돌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시즌2가 완전 대박이야.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봤다. 그럼 바로 영화 제작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랬어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능력자가 과거로 돌릴 수 있는데 중간에 누가 죽인다든지 시간을 뒤로 돌릴 만한 그 타이밍 없이 죽는다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자는 계속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설계자가 이 능력자를 납치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힌트로 주고 싶은 것은 반복 게임의 상태를 한번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반복 게임. 이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협조할까요? 배신할까요? 협조하겠죠. 그렇죠. 협조. 이 상황이 국제관계에 투영을 시켜서 이기적인 개인들이 계속 반복 게임을 하면 결국은 둘 다 왔다 갔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뭐 할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오케이. 뭘 통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협조하고 공조하고 평화와 연대를 이뤄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예. 오케이. 반복적으로 배신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선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입장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그냥 재미삼아 좀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구성주의적 관점인데 국제관계는 상호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성주의. 이 말은 국제관계라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국가는 상대 국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관계가 정의된다고 얘기해. 오케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북한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북한. 자, 북한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정치학이 있습니다. 오케이? 정치학책이 있는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주로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북한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보면 핵은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랑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랑 간이 다릅니다. 핵은 같지만 이 핵에 대해서 부여하는 구성하는 의미가 어때?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국가는 상대 국가의 상호작용, 정체성 형성, 관계 정립 때문에 달라져. 자, 이런 자유주의, 흰색으로 그은 건 자유주의인데 이 빨간색으로 그은 국가들 한번 가보자. 여기 러시아고 여기 중국입니다. 북한 어떻게 생각해? 악의 축입니까? 아니지. 오케이? 이게 구성주의. 그래서 국가는 상대 국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국과 상대국이 친구 혹은 경쟁자 중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국익이 작용된다. 그래서 북한이 NPT 탈퇴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서 국제적인 고리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국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국과 상대국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자.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 정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구성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친구 관계도 어떻게 지내야 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누가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가족? 가족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친구들이 도와줘. 오케이? 친구들이랑 진짜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해 두시면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친구들이 그래도 도와줍니다. 옛 생각에서. 근데 도와줄 때 어떤 친구가 도와줄까? 내가 잘해준 친구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친구 못해주고 교류도 없었던 친구들 도와줄까? 교류가 없었던 친구들 도와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누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었던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제관계를 보시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실 국제관계,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뭘 많이 합니까? 구호물품이라든지 이전 지출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문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구들은 친해지고 싶다. 새우 시간 다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끝났다고 매점 가자고 얘기하고 매점 가서 같이 음료수 앞장 사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2개 주세요. 돈 딱 내는 거죠. 이렇게 2개 다 자기가 들고 간 차감서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다 좋았다. 이런 느낌. 둘 다 먹는 거 아니죠. 둘 다 먹으면 이제 북한처럼 돼요. 죄송합니다. 북한처럼은 아니고. 자,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 주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과 마지막 거 보시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관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과 경계선이 많이 약화됐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쭉 봤고요. 자, 확인학습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국제관계죠, 그렇죠. 자, 2번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평화 유지, 협력이 창설된 거. 국제연맹이죠, 그렇죠. LN이라고 불리는 거. 자, 3번에 1번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종교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가 형성된다. X죠. 왜냐하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은 무슨 시대였냐면 중세시대였어요. 그때는 정치의 영역보다 어느 쪽이 좀 더 강조돼요? 종교의 영역이 강조됐었어요.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가 우위의 어떤 주권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국가 단위에. 자, 2번은 어때요? 몰타 선언이 미국과 소련이 나눈 선언이죠, 그렇죠? 네. 뭘 선언합니까 여기서? 종전. 평화를 선언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찾아온 게 대탕트지. 예. 자, 어디 OX.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고요. 3번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이 현저히 약화되고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예, 예스.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예. 자, 5분 남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논리들을 한번 비판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지금 자료 여기서 잠시만요. 자료 1의 관계는
우리 현실주의의 어떤 논리를 한번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1의 관점이 현실주의인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한계점 뭘까? 어떤 걸 간과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힘의 논리를 강조하니까 국가들끼리 뭐 할 수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힘의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오케이? 주로 현실주의는 국가 단위의 것을 강조했지만 자유주의는 어떤 것까지 강조합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이런 것들의 행위 주체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죠.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이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계점 어떤 게 있습니까? 뭘 경시할까요? 여기서? 국익과 힘의 논리를 경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관계의 현실을 간과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이론이 또 형성된 걸 보면 진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공방 속에서 이런 연구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한쪽 입장만 좀 취하시면 안 되고요.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힘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힘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나 국제기구의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화로운 어떤 국제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됐나요, 여러분들? 예. 네. 역시 3반에만 오면 수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은표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좀 돌린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현준이 오늘 어땠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들어준 친구. 오늘 뭔가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앞으로 친구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좋게 만듭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볼게요. 그래서 먼저 해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줄 선생 오늘 이 친구 이름 뭐죠? 문두선입니다. 도선이 버스 좀 탑시다. 도선 버스. 뭔가 진짜 버스 회사 이름 같네요. 도선 버스. 더 이상 개드림이 그만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교시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국제관계 이렇게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